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리가 분데스 세리에 편 포르투 20회 승부 예측을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18회차에 했었던 라리가 분데스리가 세리에 적중 결과는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느낌표 클릭하시거나 아니라면 이제 재생 목록에서 18회차 적중 결과 찾으셔가지고 영상을 따로 보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약간 좀 목소리가 좀 약간 안 좋게 들릴 수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약간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 승부 예측을 할 경기로는 도르트문트 대 슈투트가르트, 라이프치히 대 아우크스부르크, 바르셀로나 대 라요 바이에카노, 키예브 대 AC 밀란, 그리고 바야돌리드 대 마드리드, 이 5경기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추가로 한 3경기 정도 더 승부 예측을 해볼 생각입니다. 먼저 도르트문트 대 슈투트가르트 경기는 도르트문트가 최근에 이제 챔피언스리그 16강에 탈락했고 리그 1위 자리마저 좀 뺏기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이 후반기에 3승 3무 1패 무승부가 좀 많다 보니까는 이 승리를 거둬야 될 상황에서 승점을 못 얻어서 지금 이 상황에 이르게 된 거고, 대신에 이제 도르트문트는 홈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고 제가 설명을 했었죠. 대신에 챔피언스리그 토트넘에게 패배한 그 여파가 약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리그에서의 홈 성적이 그래도 좀 믿어볼만 하지 않을까, 약간 의구심이 들지만은 좀 리그에서만큼은 이 홈 경기 성적을 믿어볼만 하다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특히나 슈투트가르트가 최근 직전 경기에서 하노버 상대로 5대1 대승을 거뒀다고는 하지만은 하노버전 제외하고는 후반기에 2무 4패 득실차도 좀 안 좋은 편이고, 거기다가 원정 경기에서 1승밖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실점이 28실점으로 상당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선 도르트문트의 홈경기 성적을 한 번 더 믿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르트문트의 승리를 한번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라이프치히 대 아우크스부르크 경기는 라이프치히를 상대하는 아우크스부르크가 최근에 강팀 상대로 좋은 성적을 거뒀고, 후반기에 또 홈경기에서 마인츠 상대로도 대승 거뒀던 전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홈경기 성적일 뿐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아우크스부르크가 후반기 원정 경기에서 3전 전패에 1득점 11실점, 홈경기에 비해서 후반기 원정 경기 성적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대신에 지동원 선수가 최근에 골 감각이 좋기 때문에 지동원 선수나 아니라면 지동원을 주축으로 해서 다른 선수의 공격력을 약간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거. 하지만 역시나 홈경기 원정 경기에 그런 경기력 편차, 그리고 라이프치히의 수비력이 좀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라이프치히가 후반기에서 4승 2무 1패 2실점밖에 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라이프치히가 정말 수비력이 좋고, 대신에 후반기 7경기 중에서 5경기에서는 1득점 혹은 무득점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라이프치히의 득점력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걱정이 좀 되기는 합니다. 거기다가 후반기 홈경기 성적이 2무 1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아우크스부르크가 어쨌든 최근에 강팀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무조건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어요. 장담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좀 예측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라이프치히의 그 홈 무승, 공격력 편차보다는 아우크스부르크의 후반기 원정 무승이 좀 더 좀 비중이 있지 않을까, 아우크스부르크가 좀 더 고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바르셀로나 대 라요 바이에카노 경기. 이 경기의 관전 포인트는 메시 선수의 선발 투입 여부예요. 왜냐하면은 챔피언스리그 1차전에서 0대0 무승부, 최근에 챔피언스리그 흐름을 본다면은 아무리 홈경기라 할지라도 바르셀로나 안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2차전 무조건 승리를 목표로 경기를 치러야 되고, 거기다가 바르셀로나가 지금 리그 1위인데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승점 7점 차예요. 약간은 좀 승점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메시를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제외하더라도 수아레즈 선수는 아마 투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수아레즈가 좀 최근에 득점력이 괜찮으니까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동점 혹은 뒤지는 상황일 때는 메시 투입할 가능성이 있어요. 확실하진 않지만은 아마 투입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4월달에 일정이 있어요. 승점 차가 꽤 있다곤 하지만
아틀레티코전 앞두고 승점차가 줄어든다면은 좀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리가에서 좀 긴장을 놓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좀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키예브 대 AC 밀란 경기인데, 키예브는 현재 후반기 2무 5패에 5득점 16실점, 특히나 무득점 경기가 5경기나 되고 무실점은 1경기에 불과합니다. 이 팀이 지금 슬슬 강등을 준비하는 팀이나 다름이 없는 게, 지금 현재 순위가 20위 꼴찌예요. 1승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고 승점 10점인데 17위 엠폴리하고 승점 12점 차이입니다. 물론 아직 12경기 남았다고는 하지만은 4경기 차나 되는 이 경기를 뒤집을 만한 전력도 아니다 보니까는 키예브는 현재로서는 좀 AC 밀란의 입장에서는 상대하기 수월한 팀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다가 AC 밀란이 최근 리그 4연승에 유럽 대항전 경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그에 온전히 집중을 할 수 있고, 코파 이탈리아 경기는 4월달에 2차전이 있기 때문에 그 경기 전까지는 리그에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무패이고 이 기간 동안에 13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좋아진 득점 실점률, 전반기에는 26득점에 20실점, 이 비율이 좀 거의 비슷비슷했었는데 후반기에는 13득점 2실점, 6.5득점을 하는 동안에 1실점만 한다는 거니까 AC 밀란이 상당히 좀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걸 생각했을 때에는 AC 밀란의 승리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C 밀란이 무난하게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바야돌리드 대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는 홈에서 구강컵 경기에서 3대0으로 바르셀로나에게 져서 구강컵 탈락, 그리고 리그에서도 바르셀로나에게 1대0으로 지면서 라리가 우승이 멀어졌죠. 거기다가 챔피언스리그는 홈에서 아약스에게 4대1로 패배하면서 챔피언스리그 탈락.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거기다가 라모스와 페레즈 선수의 그런 설전과 마르셀로의 이적설, 거기다가 베일 선수 부상에 비니시우스, 바스케스, 카르바알까지 부상으로 이번 경기에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에는 한번 역배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은, 바야돌리드가 후반기에 1승밖에 거두지 못했고, 거기다가 홈에서 3승 3무 6패, 그렇게 홈에서 강한 것도 아니고 빅3 상대로 4전 전패를 기록 중입니다.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저는 한번 역배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바야돌리드 승 혹은 무승부로 좀 두 개의 선택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판단하에서 이거를 좀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렇다고 해서 뭐 마드리드가 무조건 패배한다는 법은 없고, 벤제마, 모드리치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선택하에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부 예측을 요약해드리자면은, 도르트문트와 슈투트가르트 경기는 도르트문트 승, 라이프치히 아우크스부르크 경기는 라이프치히 승, 바르셀로나 라요 경기는 바르셀로나 승, 키예브 대 AC 밀란 경기는 AC 밀란 승, 마지막 바야돌리드 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는 바야돌리드와 무승부를 같이 선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추가로 하는 경기 몇 경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지로나 대 발렌시아 경기. 발렌시아가 유로파리그를 치렀습니다. 1차전을 치렀는데, 근데 발렌시아가 2차전 준비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1차전 홈 경기에서 2대1로 진땀승을 거뒀거든요. 그러니까 원정 경기에서 뒤집힐 수 있는 스코어예요. 만약에 크라스노다르가 홈에서 1대0 혹은 2점차 승리를 거둔다면 발렌시아가 유로파리그 탈락을 하기 때문에 유로파리그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지로나가 챔피언스리그 1차전 직후에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이긴 전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도 왠지 발렌시아를 괴롭힐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지로나 승리 혹은 무승부 두 가지 선택을 좀 해보려고 해요. 다음으로 하노버 대 레버쿠젠 경기 준비해봤는데, 하노버가 지금 분데스리가 17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강등권에 위치한 팀인데, 이 팀이 지금 후반기에 1승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1승도 지금 꼴찌 뉘른베르크 상대로 거둔 승리이기 때문에 이 팀의 전력이 상당히 안 좋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 거기다가 이 기간 동안에 4득점밖에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꼴찌팀 뉘른베르크 2득점 빼면은 2득점밖에 없다는 사실. 득점력도 상당히 안 좋고, 반면에 레버쿠젠은 지금 후반기 7경기 동안에 5승 2패 17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득점력이 상당히 좋아요. 거기다가 원정 경기에서 거둔 게 10득점이나 되고 6경기 연속 멀티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레버쿠젠에게 좀 더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레버쿠젠의 승리를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스타드렌 대 SM캉.
이 경기는 리그한 경기예요. 프랑스 리그 경기. 이 스타드렌이 후반기 첫 4경기에서는 1승 1무 2패로 약간 안 좋았지만은 후반 그 이후에 4경기에서 2승 1무 1패로 좀 반등에 성공했어요. 거기다가 유로파리그에서 아스날 상대로 홈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좀 어느 정도 분위기를 좀 끌어올렸어요. 물론 유로파리그 2차전도 준비해야 되고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있겠지만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최근 스타드렌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고, 반면에 SM 캉은 원정 경기에서 1승밖에 거두지 못했고 10득점 18실점, 좀 안 좋은 성적이에요. 거기다가 후반기에서는 무승 2무 6패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고 3득점에 11실점으로 상당히 안 좋습니다. 거기다가 무득점이 5경기나 되고요. 이 최근 경기에서 파리 상대로 득점에 성공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티아고 실바와 부폰 등이 좀 빠졌었고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진이 1군이 아니었어요. 챔피언스리그 그 라인업과 비교를 해보면은 아예 달라요. 아예 다르니까 이 지표는 좀 무시해 볼만한 것 같아요. 이 지표는 좀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타드렌의 승리 혹은 무승부를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 어쨌든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둔 게 꽤 있기 때문에 스타드렌 승, 무승부 이 두 가지를 좀 선택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 승부 예측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은 지로나와 발렌시아 경기는 지로나와 무승부, 하노버와 레버쿠젠 경기는 레버쿠젠 승, 스타드렌 대 SM 칸 경기는 스타드렌 혹은 무승부, 이 두 가지를 선택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